학생들도 부모들도 이제 고등학교에서 무엇을 중점으로 두고 활동을 해야 하는지 가장 궁금해 하는데요. 이 부분을 한번 자세히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알고 있는 한 그 수십 번 진짜 강조를 해도 부족하지 않은 게 진로입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진로를 실현하기 위해서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사들이 주도하는 활동이나 수업보다 학생이 진로를 찾고 탐구하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 질문하는 교실 분위기가 정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린다면 고등학교 1학년에 들어가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것이 진로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거든요. 사실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쵸? 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학생이 음악을 굉장히 좋아해요. 네. 플루트 좋아하고 피아노도 좋아해요. 그런데 아무도 잘한다는 얘기를 안 해요. 네. 그러면 이건 진로를 잡으시면 안 돼요. 그냥 스트레스가 있을 때 푸는 내가 잘하는 좋아하는 영역인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좋아하는 거와 잘하는 것을 일치되는 그 영역을 찾으셔야 되는 거죠. 네. 진로 목표를 설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정말 좋아하는 것을 잘하면 진짜 최고로 좋은 그럼요. 건데, 네. 그것을 찾는 게 진로 네. 목표를 이제 시작점. 네, 시작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로의 방향이 결정돼야지 학교 생활의 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수 있느냐가 그 다음 차선책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커피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면 다양한 커피숍에 들어가서 커피를 사서 마셔봤을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A사의 커피가 제일 맛있고 B사의 원두는 어떤 맛이 있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라 그러면 진짜 하루 종일 신나게 얘기를 할 거란 말이죠. 그 포인트가 진짜 솔직한 진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진로를 찾는 일은 내가 정말 좋아서 1시간이 1초처럼 지나가는 일이다 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것들 또 예를 들자면 이제 저를 예를 들자면 저는 국어를 좋아합니다. 수학은 못합니다. 네. 수학을 정말 싫어했어요.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국어를 하기 위해서 수학 공부도 하긴 했는데 이제 국어를 하다 보니까 글쓰기 대회도 나가게 되고 글쓰기 대회 나갈 때 수학상을 타면 나 정말 국어 잘하네? 라는 생각이 드니까 좀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그런 순환적인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국어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학생들은 또 너무 해피하고 다행스러운 일이 중학교 때 진로 경험을 하고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유학기제라고 해서 한 학기, 자유학년제라고 해서 한 학년을 진로와 경험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내가 어느 것을 잘하나를 좀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을 잘 활용하시면 고등학교 입학해서 진로 목표를 정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말은 이렇지만 어렵죠. 네. 그러면 이제 진로를 결정하고 나면은 학교 생활은 또 달라지는 건가요? 달라지지 않을까요? 내가 좋아하는 걸 찾으면 이제 길을 찾은 거죠. 학교 생활을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게 되니까 학교를 좀 즐겁게 다닐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누가 시켜서 하는 공부가 아니라 진로를 정한 학생은 진로를 실현하기 위해서 공부도 찾아서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아마 생각할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과목이 무엇일까? 내가 어떤 동아리 활동을 해야 될까? 나는 어떤 책을 읽어야 되지에 고민을 하면서 진로와 관련된 책들을 읽겠죠. 그러니까 정말 내가 그 진로에 발전 가능성이 있나를 실험해 보는 다양한 활동들을 부지런히 할 거예요. 이제 그것이 결국은 진로 역량을 키우는 그러한 로드맵이 되는 거고 그것이 학교 생활로 이어지게 되는 걸 거예요. 그러면 정말 개별로 다른 학교 생활 그룹가 완성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진로를 결정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 만약에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학생이 있다면 선생님들은 어떤 지원과 조언을 해주시나요? 그러니까 너는 무엇이 될 거니? 이렇게 물어보면 학생들은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 무엇이라는 것을 경험해 보지도 않았고 또 내가 그것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그 무엇이 어떤 구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진로와 관련된 직업인을 찾아보는 것도 괜찮고 그 다음 내가 공부하는 교과에서 무엇을 잘하는지를 찾아보는 포인트도 괜찮아요. 또는 하루 종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할 때 행복할까? 그러니까 정리를 잘하는 친구는 정리를 잘하는 것으로도 소질과 재능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근데 진로를 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선생님께서는 이제 진로를 찾지 못한 학생들이 있을 때 어떤 지원과 조언을 해주시나요? 저는 그러니까 너는 무엇이 될 거니? 라고 물어보긴 하는데 네. 그런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네. 왜냐하면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은 삶 속에서 학교 생활만이 아니라 이제 생활하는 가운데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내가 무엇을 잘하고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독서를 하다 보면 또 꿈을 찾을 수 있어요. 또 주변에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어떤 누군가를 만나서 그게 제 삶의 동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공부하는 교과에서 좋아하는 과목이 또 진로와 연결되는 경우도 있겠죠. 대부분의 학생들이 잘하는 과목으로 진로를 결정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행복해하는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루 종일 나 컴퓨터 게임이 너무 즐겁다. 그럼 프로 게이머가 돼야겠죠? 그러니까 무엇을 잘하는 것, 내가 평생 해도 질리지 않는 것, 그다음에 그것을 찾기 위해서 내가 누구인지 알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포인트가 대단한 게 아니라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뭘 잘하니 이러면 저 없어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이런 학생이 있었어요. 금붕어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네. 야, 초등학교 때 비닐봉지에다 금붕어 2마리를 딸랑 들고 집에 왔대요. 그런데 그게 너무 잘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개체수가 많아지니까 엄마가 어항을 사줬어요. 이 어항이 더 커지는 거죠. 수조를 사주셨네요. 네. 그래갖고 수족관처럼 큰 대형 수조 안에 물풀도 기르고 뭐 돌도 집어넣고 산소 이렇게 공급하는 것도 넣어주고 하면서 이걸 너무 재밌게 한 거예요. 네. 근데 다행스럽게 이 친구는 그 삶이 학교 생활로 이어진 게 보건실 앞에 있는 수조에 수족관을 관리하는 걸 1년 했대요. 그 한 줄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책을 무엇을 읽었나 봤더니 뭐 조경 관련된 걸 읽었더라고요. 한국의 정원, 뭐 그다음에 뭐 서양의 정원 이런 걸 읽었어요. 그래서 금붕어 얘기를 할 때 눈이 가장 반짝반짝. 공부는 그닥 잘하지 않았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국립대 조경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좋아하는 걸 대학교에서 하니까 얼마나 즐겁겠어요. 지금 눈은 2배는 커졌을 거예요. 아마 굉장히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잘하는 건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에요. 내가 잘하는 것을 찾아서 그걸 직업생활과 연결시키고 전공과 연관시킨다면 그것이 정말 행복한 진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